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철입니다. 49회 방송이고요. 오늘은 디지털 혁명 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촛불 혁명 시대입니까? 디지털 혁명 시대입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죠? 디지털 혁명은 곧 정보통신혁명이고요. 이른바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정권을 잡고 청년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제도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권력을 잡고 있는 문재인과 그 일당들, 더 나아가서는 그 후임을 자처하는 자들은 정보통신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비전을 설파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요. 당연히 그에 대응한 우리의 그 대안과 해법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은 제3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 또는 정보통신혁명 시대라고 하죠. 우선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죠. 정보통신은 정보와 통신의 결합 말이고요. 정보의 혁신 또는 통신의 혁신을 구분해서 말을 해야 되겠죠. 정보의 혁신이라고 하면은 우선 그 대용량 정보의 저장, 가공, 처리를 의미하고요. 통신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용량 정보의 통신, 즉 주고받고 하는 그런 속도에 관한 내용이죠. 지금은 통신의 그 시대를 따지자면 5G, 즉 제5세대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운로드 그 속도가 뭐 1.8기가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뭐 1초 내지는 뭐 수초이면 충분한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제 정보와 통신이 융합이 돼서 정보통신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정보통신의 그 혁명은 이제 또 다른 식으로 발전해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식으로요. 여기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기술이 또 접목이 돼가지고, 인터넷 하면 뭐죠? 예, IP 주소를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온 만물이 하나의 IP 주소를 가지고요. 인간과 인간의 통신 시대에서 이제는 생명체가 없어도 IP 주소를 가진 그런 물건이 서로 간에 통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게 정보통신 시대의 피날레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 더 나아가서는 발전이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요,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정보통신의 혁명, 디지털 혁명이라고 말은 했지만, 자, 이것이 또 다른 의미는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개혁파는 이 부분에 정보통신 그 혁명, 디지털 혁명의 또 다른 정의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시대적 변화를 다시 정의를 해볼 수 있죠. 빠르고 정확하고 투명하고 더 나아가선 평등하고 그리고 협력해야 되고요. 네트워킹이 되는 거니까
또 실패가 곧 도전의 시대를, 왜냐하면 그 제기할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자, 이런 형태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활의 패턴이 일과 생활을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온종일 핸드폰을 보는 것처럼, 또 퇴근하고서도 온종일 핸드폰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비록 저처럼 1세대 정보통신혁명의 1세대라고 하는 저도요, 따라가기 급급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이런 급변하는 디지털 혁명 시대의 주역은 현재 청년 여러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 현재 생활이나 미래는요, 온전히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록 우리가 1세대이지만 이제 지금은 5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변화된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전문적으로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가 말하기가 겁납니다. 왜냐하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청년 여러분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디지털 혁명 시대의 주역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려도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죠. 자, 그렇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이 기성세대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가 이제 세계 정보통신 그 혁명의 전선에 계시는 청년 여러분이 그들과 여러분과 그 비슷한 연배에 있는 또 다른 세계의 청년들과 특히 중국과 일본 청년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화, 정책화 시키는가 하는 역할이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겠죠. 대한민국은 지금 청년들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떨어지고 상실해 가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훌륭한 여러분이 공무원의 그 안정된 직장에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면요, 지금 창의성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중국과 일본 청년들에게 또다시 속박당하는 굴욕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장에 계신 청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하죠. 청년 여러분이 그러한 그 위협과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마음껏 여러분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 고민을 우리 기성세대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시가 급한 이 시대에 이 문재인과 그 반동파의 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온통 나라가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 사기 사건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죽일까에 몰두하는 그런 지금 그냥 최악의 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 정치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청년들은 아직 문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우리 중국과 일본 청년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량은
곧 대한민국의 전체 산업 분야를 삼키고도 남을 정도로 일취월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국 애들은요, 과거 우리와 첨단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또 협력하던 미국과 일본 애들과는 전혀 다른 찔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중국은 이미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기술, 우주기술, 그 다음에 차세대 원전기술, 생화학기술, 바이오기술, 차세대 전기차 기술, 차세대 배터리 기술, 블록체인 기술 등에서요, 이미 대한민국을 앞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애들은요, 차후에 자기들과 경쟁이 될 만한 대한민국 강중소기업들을 사들이기에 여념이 없고요, 이들이 결국은 첨단 기술만 빼먹고 기업은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어떤 그 나쁜 행위를 벌이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현상은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죠. 우리 산업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인의 손에 의해서요. 그뿐이겠습니까? 문재인과 그 반동파 일당은 그들 스스로 첨단 산업인 원전 산업을 통째로 날려버리고 있잖아요. 중국 애들의 손에서, 그리고 문재인과 그 반동파 일당들의 손에서 대한민국 산업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옥의 문이 문재인과 중국 애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앞서가는 첨단 기술, 그리고 첨단 장비, 그리고 엄청난 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기세로 달려들고 있고요. 그 시기가 머지 않았다는 걸 육감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지금 한가하게 한탕주의에 흐르고 있는 문재인과 그 반동파 애들이 정말 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어쩌다 저런 사람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 난리와 지옥의 문을 우리가 가져야 할지 정말 모를 일이죠. 게다가요, 대한민국의 기술 개발과 환경 기술 개발을 주름잡고 있는 환경주의자들이요,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이들이 모든 정책에 관여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직접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지옥문으로 가는 그 문을 꼭 붙잡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마지막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질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께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또 위협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의 마지막 역할을 다하고 물러나겠다 각오를 여러분께 밝힙니다. 오늘 우리 개혁파는 청년들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도록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할 것인가, 그 방법론을 그리고 그 해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개혁파는 청년들이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물론 차기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요, 첫째로 대학에서 신기술을 우선 배워 적어도 기초기술 이상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계로 대학 교육체계를 완전히 바꿔놓겠습니다. 둘째로요, 대학에서 이공계 출신을 60% 이상 배출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셋째요, 대학이 창업의 인큐베이터가 되도록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혁신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넷째요, 신기술을 이용한 창업을 위해서요, 1차로 1만 명 이상이 숙식도 하면서 창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창업센터 빌딩을 대규모로 건설해 정부와 민간이 투자 형식으로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 창업센터는요,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센터로 만들고요, 필요한 기능이란 기능은 모두 이곳에 모두 모아가지고 그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죠. 다섯째, 신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투자 및 회계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원스톱 창업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개발된 신기술은 대기업에서 매입할 수 있는 채널을 항상 열어놓게 하여서 경쟁적으로 기술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계 출신들도 창업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거고요. 결국 자신만의 창업 공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그 신기술의 호수가 되겠죠. 대한민국이. 자, 7번째. 창업하다 실패해도 신용이나 신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기존에 창업하다 실패해 신분상의 어려움이 빠진 청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 이분들을 신용불량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자, 청년 여러분, 우리 개혁파는요, 문재인 정권처럼 첨단 기술이 무엇인지 몰라서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처럼 멈춰라. 그거 언제 멈출 거니? 라고 하면은 멈춰지는 기계로 착각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요, 지금은 정보통신혁명 이후에 전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입구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이. 이런 시대의 지도자는 디지털 혁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보통신혁명이 그 다음 제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나요? 지금 문재인과 그 일당은요, 그저 한탕밖에 모르는 무식하고 부패한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이제 그의 얼굴만 보면요, 아무 생각 없어 보여요. 그리고 퇴임 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평생 여생을 보낼까,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팔력 애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참에 한탕 해먹을 일만 생각하고 옵티머스와 라인펀드 사기 사건을 일으켰다군요. 이 사건은요, 반군 이래 의도적으로 계획된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무슨 애들 취급하면서 용돈도 안 되는 그 수당이나 냅다 던져주면서요, 거지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앞으로도 계속 지지하시겠습니까? 저들은 여러분이 힘차게 그리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빨리 지나가기를 고대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자들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명뿐 아니라요, 중국과 일본의 청년들과 경쟁해야 하는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우리 개혁파는 여러분이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 드릴 뿐입니다. 우리 개혁파는 청년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절대로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적어들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한 문재인과 그 일당을 정말 발로 이제 뻥 차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개혁파와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며 찬란하게 열어갑시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고 함께 열어가자고 호소하면서 또 그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집단이 우리 개혁파 말고 그 누가 있습니까? 청년 여러분, 정보통신 강국인 대한민국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디지털 기술 혁명의 주도 국가로 창조해 갑시다. 우리 개혁파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